안녕하세요. 최성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끝나긴 하는데요. 근데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허가 확인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나 신고, 학원은 학원법상 교육청 학원 설립 등록 등이 선행되어야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등록하러 갔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닌 이상 계약서 없이는 신청이 안 되거든요.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하는 집이라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계약서 특약에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기준 날짜인데요.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가 들어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니까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입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에 정해야 하는데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세금 이슈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법인이 맞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가는 게 낫고요. 외부 투자가 필요하거나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법인 설립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업종 코드입니다. 단순히 업태 종목을 분류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업세액 감면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감면 대상 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출판업 등 가능하고요. 부동산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같이 안 되는 업종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데 업종 코드를 잘못 등록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실질에 따라서 정정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추가한 업종은 창업 시점부터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할 것 같은 업종이 있으면 처음부터 같이 넣어둬야 감면 적용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 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감면율은 5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까지 고려하는데요. 만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창업 여부를 만족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받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로 할지 간이 과세로 할지 그리고 증빙 보관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세 부담이 낮고 심지어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이나 화장품 판매업, 쇼핑몰 등이면 처음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낫고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데 간이과세자는 처음 개업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보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일이 찍히는데 이 날짜가 세금 처리의 기준 날짜입니다. 인테리어나 기계 구입, 초기 설비 같은 창업 준비 비용이 개업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법정 적격 증빙을 제대로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간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 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 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법정 지출 증빙들만 갖춰뒀다면 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창업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해야 할 일 마무리하면요. 내가 하려는 일이 인허가나 정부 승인이 필요한 업종인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물론 자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증빙 챙겨두기.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하고 나서 수정하거나 되돌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창업세액 감면처럼 수천만 원짜리 혜택을 업종 코드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것보다 등록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에이펙스 세무에게 최성구 세무사였습니다.